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있어보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결국 올 것이 온 모양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과 오신환 원내대표를 주축으로 한 비당권파 의원들이 결국 탈당할 결심을 굳힌 모양입니다.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해왔던 유 의원은 28일 젊은 의사 포럼에서 한 공개 강연에서 바른미래당이 창당한 후 보여드는 게 없다. 결심에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 의원과 가까운 의원들은 유 의원의 결심과 행동은 탈당과 제3신당 창당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유 의원 측근그룹에서는 지난 추석 이후 손 대표 퇴진을 관철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바른정당계 의원들과 일부 안철수계 의원들을 규합해 신당 창당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새 규합 작업 등을 감안해 다음 달 10일 전후 신당 창당 방침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으로의 합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입니다. 유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과의 당대당 통합 가능성을 묻자 총선 때 국민들은 1번, 2번 아니면 안 찍을 테니 큰 집에 가서 편하게 정치하기에는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이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정당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가 바로 서서 한국 정치와 대한민국이 바뀌는 개혁보수를 아직도 절실하게 바라고 있다. 기존 정당들보다 국민에게 더 어필하고 저들보다 더 나을 것 같다는 대안이 우리가 될 수 있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일단 유 의원은 이날 탈당이나 신당 창당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에서는 유 의원이 새로운 세력을 만들기로 마음을 굳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시기와 방식의 문제만 남았을 뿐 결심은 섰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유 의원이 공개 강연에서 자신과 안철수 전 의원이 주도해 창당한 바른미래당이 실패했다고 언급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참패 이후 손학규 대표 퇴진을 통한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 총선에 임해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손 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요지부동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는 결단을 미루기 어렵다고 생각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의원을 비롯한 비당권파 의원 13명이 지난 27일 의원총회를 소집한 것은 이런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신호탄으로 해석됐습니다. 유 의원 등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당권파 의원 15명이 참여하는 독자 모임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결국 비당권파 의원들은 탈당 후 제3신당 창당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 의원 등은 다음 달 10일 전후에 탈당 및 신당 창당 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른미래당의 한 인사는 신당 창당파 안에서는 늦어도 11월까지는 제3 신당 창당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이를 기준으로 창당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역산하면 10월 10일 전후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 의원 등은 다음 달 10일까지 남은 열흘 동안 본격적인 새 규합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유 의원 등 바른미래당계 의원은 8명인데 바른정당계의 한 의원은 신당 창당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바른정당계뿐만 아니라 중도 보수경 노선에 공감하는 안철수계 의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난 27일 의원총회 때 결성한 비당권파 모임에 참여한 안철수계 의원 7명도 탈당에 동참할 방안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른정당의 의원 8명이 모두 지역구 의원과 달리 안철수계 의원 7명은 권은희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비례대표 의원이란 점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스스로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이 때문에 유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신당 창당에 동참할 수 있는 출당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른미래당 당원
당규상 출당은 의원총회에서 당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현재 바른미래당 당원권을 가진 의원 25명 가운데 최소 17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비당권파는 현재 15명만으로 출당을 의결할 수 없어 일부 호남 중진 의원들에게 동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탈당 결정의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호남 의원들의 의사가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이라며 출당 문제가 해결되면 시기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호남 중진 의원들이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의 출당 의결에 응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호남 중진 의원들도 지금의 손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게 어렵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있지만 이들은 정치 노선이나 지역 기반이 바른정당계와 다르다 보니 무소속 호남의원 모임 대한정치연대와의 통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을 출당시키면 남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대한정치와 통합해도 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호남 의원들은 8명으로 대한정치 소속 의원 10명과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박선숙, 이상돈 의원까지 모두 합해야 교섭단체 구성이 필요한 20석을 채울 수 있습니다. 유 의원 등 비당원파 의원 15명 사이에서 제3신당 창당이 아직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는 것도 변수입니다. 일부 바른정당의 의원들은 제3신당 창당이 보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한국당 등과의 보수 통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좀 더 시간을 갖고 방법을 찾아보자는 쪽에 가깝습니다. 현재 독일을 머물고 있는 안철수 전 의원이 관망 입장이란 점에서 일부 안철수계 의원들도 탈당 대열에 합류하지 않을 가능성도 변수입니다. 그러나 유 의원의 한 측근은 지금 같은 질이 멸렬한 바른미래당으로는 안 된다는 결론엔 변함이 없다. 일단 내달 10일 전후까지 최적의 사항을 만들기 위한 여러 설득 작업을 하고 100% 설득이 안 된다면 바른정당계만이라도 우선 탈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유 의원을 주도해서 창당할 신당이 어떤 행보를 걸릴지 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유 의원을 따라갈 것인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작년 지방선거 결과와 현재 지지율 상황을 종합해보면 내년 총선은 다시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 구도로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느냐가 중요한 변수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소위 제3지대 세력들이 설 자리는 그다지 커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바른미래당의 조직력은 거의 붕괴하다시피 한 상황인지라 유 의원이 그나마 남아있는 세력을 긁어모아 신당을 창당한다 한들 얼마나 큰 영향을 가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내년 총선은 이제 2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달린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하루하루가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은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과 그 다음에 다가올 대선에 출마할 대권주자의 향방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기도 합니다. 내년 총선에 어떤 정당들이 어떤 구도를 이루어 출마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을 주목해서 지켜보면서 내년 총선에서 어떤 사람들이 출마하게 될지를 가늠해 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 결과가 부디 우리나라와 국민들의 앞날에 축복이 될 4년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